난 커서 저 조직에 가서 폼나는 총을 차고 정부와 싸울 거야.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상남자인 이들은 강력한 특공대인 OP를 창설하게 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파벨라 작전. 리오에는 여러 마약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활개치는 마약 조직 가운데 코만도 베르멜료, 즉 붉은 단체라는 집단인데요. 이들은 자동소총과 대공포 등으로 무장을 했고요. 10월 17일 리우 한복판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여서 경찰 헬리콥터 한 대를 추락시켰을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며 군사적인 훈련도 받습니다. 특히 역사가 깊은 범죄 조직 같은 경우에는 파라과이에 훈련소를 설치해서 자신들의 A팀을 보내가지고 각종 군사 훈련을 받게 하고 있고요. 이들에게는 특수부대식 소부대 전술, 대전차 미사일 사격 방법, 소화기 및 전술 사격 훈련, 폭발물 훈련, 내복 및 저격 전술 훈련까지 몇 주에 걸쳐서 아주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최종 테스트를 거의 실전과 같이 받은 후에 브라질로 복귀를 해서 그 범죄 조직의 A팀, 일본 히트맨 정도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마약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브라질 정부에서도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특공대인 OP를 창설하게 됩니다. OP는 포르투갈어로 Batalhão de Operações Policiais Especiais 이며 번역을 하면 경찰 특공 대대이지만 우리에게는 보피라는 약어로 더 유명하고요. 이들은 브라질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엘리트 특수부대입니다. 브라질 전역에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가진 특공대로 리오데자네이루 지역, 특히 파벨라의 범죄 조직에 대응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입니다. 1978년 창설된 이래 리오데자네이루 군사경찰 특수 전술팀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고요. 보피의 훈련은 정말 힘들기로 유명을 하죠. 일반 이 군 소속에서 보피로 지원을 하겠죠. 정원의 몇 배수를 뽑기 때문에 어떨 때는 탈락자가 지원자의 90%가 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100명이 지원하면 1명이 선발이 될까 말까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특히 2016년 하계 올림픽을 치르면서 제2의 성장을 했습니다. 보피는 대대 규모로 약 5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개 중대는 6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격수 2명을 포함한 UIP라는 명칭의 15명의 신속 출동팀이 언제라도 출동을 할 수 있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피 내에도 몇 개의 팀이 존재를 하는데요. 45일간 약식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는 초동 대응팀이 있고요. 정상적으로 60일의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는 본대가 있습니다. 둘은 보피 소속이긴 하지만 다른 부대의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 아래 한 팀은 빨리빨리 초동 대응을 하는 거고요. 이들이 포위망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초동 대응을 할 때 진짜 전투력을 가진 본대가 가서 타격을 한다,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량팀은 또 따로 있고, 너무 많이 대원들이 가서 다치다 보니까 아예 그 의료팀이 본부 안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전지가 파벨라이다 보니까 시가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죠. 게다가 마약을 파는 곳은 사실은 산이 아닙니다. 도시 아니죠. 이런 마약 조직을 토벌하기 위해서 시가전에 특화된 부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보피의 장비는 2016년 하계올림픽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장비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복장은 보피의 전통적인 검정색 위아래 전술복과 디지털 위장 패턴의 위장복 두 가지를 혼용을 하는데요. 주로 산악 지역에 갈 때는 디지털 녹색 위장복을, 도심지에서 작전할 때는 검정색 전술복을 착용합니다. 사용하는 화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피에 갔더니 총기 백화점이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제가 본 총기들은 콜트 M16 소총, 그러니까 5.56mm 화기죠. 그리고 콜트 M727 그 짧은 카빈이 있고요.
HK PSG1 저격총, 베넬리 M3 샷건, 권총은 글락 17, 19 등으로 무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력으로 사용하는 소총은 아말라이트사의 AR-10. 보피는 파벨라에서 교전을 하면서 5.56mm보다는 상봉팔, 즉 7.62mm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적대 세력인 범죄 조직이 주로 308 소총이나 7.62 곱하기 39 계열의 AK 소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화력이 높은 소총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1월 21일부터) 2만 1000여 명의 중무장한 경찰과 3대의 공군 헬리콥터, 10대의 해군 장갑차, 50여 명의 해병대, 800여 명의 육군 보병이 동원돼서 마약과의 진짜 전쟁 같은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진압 작전이 이어지자 이날 갱단은 시내 경찰서를 급습하고 버스와 자동차에 불을 지르며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실제로 전투를 치르는 양상 비슷하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정부군과 마약 조직과의 격돌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주민들은 시가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여유롭게 걸어 다녔다고 하죠. 이후에 강도 높은 마약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제우라고 불리는 마약왕을 건거를 했고요. 일주일 만에 마약 조직원 200여 명이 체포되고 5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 11월 29일 브라질 대통령은 마약 조직 소탕 작전을 승리한 전쟁으로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마약 조직원들을 상당수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조직의 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브라질 정부는 그들과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에서 보피는 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다른 경력들이 파벨라를 포위하고 있으면 이제 보피가 안으로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을 타격을 하고 중요한 인물들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거예요. 전쟁 같은 전투를 벌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겨우 200명이 체포되고 5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보피가 군대입니다. 보피가 군사경찰이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SDT가 가서 작전을 한 거예요. 브라질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한 거죠. 리오데자네이로가 브라질의 제2의 도시인데 군대를 너무 많이 집어넣을 수도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점령을 하거나 소탕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브라질 정부도 알고 있고 그냥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마약 조직에게 무력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무력을 가지고 있는데 니네를 안 치는 거니까 이런 기간 동안 조심해라. 안 그러면 군대로 밀어버릴 수 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장시간 이 마약 카르텔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교훈인데요. 부정부패 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이 범죄 조직을 위해서 일하면 더 얻게 되는 반대급부가 많은 거죠. 부정부패가 높다는 거는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 검은 돈을 받아서 범죄 조직에 일을 하나 돈 많이 주는 게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미의 일부 국가들, 특히 마약으로 이 고통받는 국가들은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약 조직의 돈들이 대부분 다 이 정치인들한테 흘러 들어가고 그 돈이 또 다른 더러운 흐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국가 자체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지도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제나 소수의 이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피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월급이나 위험수당이 아주 높지도 않아요.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어려운 시험 그리고 그 어려운 훈련을 통과해서 보피로 굉장히 뿌듯하게 일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제가 만난 보피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보피를 하고 있냐. 그 정도 능력이면 다른 거를 뭐 민간 쪽에서 일을 해도 되지 않냐. 브라질이 워낙에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민간 보안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보피 대원이 자기 꿈이 보피였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처했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쪽 길을 갈 뻔했고요. 근데 그때 보면서 느낀 게 그럼 내 주변에 선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그때 본 게 검은 전술복을 입은 바로 그들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보피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장 극렬주의자가 이란 대사관에 난입합니다. 인질극 엿새째인 지신 항구가 창문 밖으로 던져졌고요. 과감한 자가 승리한다 역사적인 작전.